방송인 서유리 씨가 그레이브스병을 앓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최근 얼굴에 변화가 생기면서 성형수술 의혹이 제기되자 외형의 변화는 투병 과정에서 나타난 안구 돌출 증상 때문이라고 고백했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 그레이브스 병이란 무엇이고 또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고대 구로병원 내분비내과 정혜수 교수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이 그레이브스 병 아마 많은 분들이 조금 생소하게 느끼실 것 같은데요. 어떤 질환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레이브스병은 자가 항체에 의해서 갑상선 호르몬이 필요한 양보다 많이 분비되는 대표적인 갑상선 항진증 질환입니다. 네. 예, 보통 갑상선 항진증과 그레이브스병을 동일한 뜻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둘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그레이브스병은 갑상선 항진증에 포함됩니다. 갑상선은 목에 있는 나비 모양의 내분비 기관이고 여기서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고 분비하는 역할을 하는데 갑상선이 정상보다 호르몬을 많이 만들어 호르몬이 신체 내 여러 기관에 작용하는 상태를 모두 포함하여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고 하고 그중 자가 항체에 의해서 갑상선 호르몬의 분비가 증가하는 병을 그레이브스병이라고 합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그레이브스병을 들 수 있겠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이제 과다 분비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그렇다면 왜 이런 증상들이 벌어지고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건가요? 그레이브스병은 자가 면역 질환으로 알려져 있고 갑상선을 자극하는 항체가 생성되고 작용해서 갑상선 호르몬을 많이 만들어내게 되면서 발병하게 됩니다. 다른 병과 유사하게 유전적인 요인과 이러한 인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서 환경적인 자극이 더해지면서 복합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레이브스병의 증상으로는 갑상선 호르몬 과다에 의한 증상과 갑상선이 커지는 갑상선종, 안구 돌출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대사를 촉진하여 에너지를 소모시키기 때문에 갑상선 호르몬 과다 상태에서 피로감과 전신 세약 증상, 체중 감소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거의 대부분 환자에서 더위에 민감해지며 땀을 많이 흘리는 증상이 동반되고요. 또한 가슴이 두근거린다던가 지나치게 떨리는 증상, 신경 과민, 불면증,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최근 좀 유명한 분들이 그레이브스병을 앓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은데 저희가 앞서서 좀 성형수술 의혹을 받았다 이런 말씀도 드리긴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좀 외모의 변화가 나타나는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대사 항진과 동반돼서 피부 진피 혈류량이 증가되면서 피부가 따뜻하고 축축하고 홍조를 띠게 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또 먹는 것에 비해 체중이 증가되지 않고 오히려 감소하는 현상도 나타나는데 체중 감소가 심할 경우 쇄골 위쪽이 움푹 들어가서 노화가 빨리 진행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 목 주위의 갑상선이 커지면서 대칭적이거나 비대칭적인 갑상선 종이 동반될 수 있고요. 최근 그레이브스병과 관련된 안병증, 눈과 관련된 외형적인 변화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요. 네. 그레이브스병의 경우 고도의 안구 돌출과 안검 부종 등의 증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안열이 확대되고 깜빡거리는 횟수가 감소하고 또 아래쪽을 보려고 하면 윗 눈꺼풀이 부어있기 때문에 움직임이 느려지고 각막 가장자리와 눈 윗꺼풀 사이에 결막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눈을 모으는 것이 힘들고 위쪽을 볼 때 앞 이마에 주름이 생기지 않는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증상을 좀 짚어주셨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봤을 때 제일 쉽게 좀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 안구 돌출처럼 눈과 관련된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런 후유증을 유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어려운 질문인데요. 갑상선 안병증은 눈 주위 조직의 염증 반응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보고되고 있는데 네. 그 기전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염증 반응으로 인해서 안구 뒤쪽에 있는 외안근의 비대와 지방 조직의 증가로 인해서 눈이 앞쪽으로 밀려나면서 안구 돌출이 생깁니다. 일반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안병증의 정도가 심하고 여자보다는 남자에서 심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흡연이 안병증을 악화시키는 대표적인 환경적인 인자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안병증을 동반한 그레이브스병 환자에서는 금연이 중요합니다. 네. 그렇다면 흡연 외에도 이런 안병증 환자들이 또 조심해야 할 것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병증은 불규칙한 한갑상선 제제 복용으로 갑상선 기능이 잘 조절되지 않을 때, 또 갑상선 자극 항체가 증가돼 있을 때 악화될 수 있으니까 규칙적인 정기적인 한갑상선 제제 치료 약제 복용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또 다른 그레이브스병의 치료 방법인 방사선 치료에 급격하게 안병증이 악화될 수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주의를 요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갑상선 관련 질환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름이 좀 비슷한 병들이 있더라고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 또 갑상선 기능 항진증. 이 두 가지가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두 가지 질환이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갑상선이 정상보다 호르몬을 많이 만들어내서 생기는 증상을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고 하고, 갑상선이 만드는 호르몬이 부족해져서 나타나는 증상을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고 합니다. 서로 반대되는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대사를 촉진하여서 에너지를 과다 소모시키는 상태라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에너지 대사가 감소되는 질환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이 그레이브스병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다. 앞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특히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외형 변화 때문에 좀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어떤 치료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다 좀 완치가 가능한지 궁금한데요. 일반적으로 그레이브스병은 한갑상선제라는 약을 꾸준하게 먹으면 대부분 증상이 호전되고 특별한 불편 없이 지낼 수 있습니다. 네. 약을 규칙적이고 꾸준하게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또 약의 부작용으로 또는 약의 효과가 불충분해서 약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수술적 치료나 방사선 치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갑상선 안병증은 질병의 활성기에는 한갑상선제와 면역조절제를 같이 사용하면서 치료를 할 수 있겠으며, 질병의 만성기에서는 외모상의 변화나 기능적 이상에 대해서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초기에 발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초기에 그레이브스병을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좀 있을까요? 네, 전형적인 증상을 가지는 그레이브스병은 증상이 특이하여 진단이 어렵지 않습니다. 목 부위에 갑상선 종이 있거나 안구 돌출 증상이 있는 경우, 또 식사량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체중 감소가 있거나 더위를 많이 타는 증상, 또 가슴 두근거리는 증상이 있으면 의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특히 갑상선 질환의 병력이 있었던 사람이나 가족력이 있는 사람은 증상이 있는지 정기적인 자가 진단이 필요합니다. 네, 이제 아무래도 외형적인 변화까지 동반을 하기 때문에 조금은 더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고대구로병원 내분비내과 정혜수 교수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